안녕하세요. 결혼 전 정말 많은 일을 겪은 30대 남자입니다. 누가 그러던데 결혼과 죽음은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이죠. 주변 선배들만 봐도 저에게 절대로 결혼 같은 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또 많은 여자들을 사귀어보는 게 좋다고들 해서 20대 때는 연애를 쉬지 않고 했답니다. 30대에 들어서고 나서 사귀게 된 여자친구는 미모도 미모지만 성품과 지식과 지혜가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걸 느꼈고 이 여자와 결혼해서 100살까지, 아니 그 이상으로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는 걸 확신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 힘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서 돈을 더 모으고 청혼하고 싶었어요. 30 초반이니 못해도 2년 뒤에나 청혼하기로 했죠. 여자친구는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저에게 먼저 결혼하자고 얘기했답니다. 세준아, 너 나랑 결혼하자고 안 할 거야? 언제까지 뜸들일 거야? 난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미진아, 나랑 결혼하고 싶어? 그럼 당연하지. 너도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알았나? 아니야, 나도 미진 너랑 결혼하고 싶지. 준비가 되면 프로포즈 하려고 했어. 아직 모은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원래 돈은 결혼해야 더 잘 모이는 거 몰라? 결혼한 사람들 말을 안 들어봤니? 들었지. 근데 조금 더 모으고 하고 싶어. 물론 마음은 이미 너랑 결혼하고도 남았지. 근데 미진아, 나의 어떤 면이 가장 좋았어? 그냥 궁금하네. 세준이 넌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검소한 거. 엄청난 짠돌이라는 게 좋아. 뭐? 짠돌이라서 좋다고? 내가 자린고비라고 엄청나게 놀림 많이 받았는데 자기는 그걸 최대의 장점이라고 말해주네. 아끼는 게 얼마나 좋은 장점인데 그걸 놀리지? 이해가 안 되네. 허세 떨고 다니는 애들보다 100배는 낫다고. 그렇구나. 그럼 계속 짠돌이처럼 데이트해도 돼? 난 지금처럼 소소하게 사귀는 게 좋아. 화려하거나 사치스러운 건 질색이거든. 아무튼 나 오늘 엄청 용기 내서 한 말이니까 명심하고 잘해라. 오래 못 기다리니까 때가 되면 프로포즈 해야 해. 응, 그럴게. 미진아, 내가 평생 잘할게. 여자친구가 먼저 결혼하자고 말해주니 온 신경이 떨리더군요. 정말이지 미진이와 저는 전생에도 부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을 했답니다. 저희는 2년을 더 사귀었고 33살이 되던 해에 다시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정식으로 멋지게 청혼했어요. 미진아, 자기야,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공주마마로 모실게. 빨리도 한다. 내가 이날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 줄 알아? 더 늦었으면 뻥 차버리려고 했어. 앞으로 잘해라. 네, 마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셔서 엄마께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연락하고 지내긴 하는데 외국에 나가 계셔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식 전에 인사드리고 결혼식 날 엄마와 상의해서 예식장에 참여하실지 의논하려고 했답니다. 제 여자친구를 처음 본 엄마는 해맑게 웃으셨어요. 아우, 예쁘기도 해라. 세준이, 너 여자 보는 눈이 이렇게 높았니? 이야, 너 돈 많이 벌어야겠구나. 엄마, 미진이 예쁘죠? 성격도 너무 좋아서 아마 금세 친해지실 거예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저 꼭 세준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엄마는 미진이의 매력에 처음부터 빠지셨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대화는 화기애애하게 했고 식사도 맛있게 했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놀러 오라는 말씀과 미진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으라는 말씀으로 허락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 며느리로 합격한 건가요? 너무 기뻐요.
아, 귀엽기도 하네. 그래, 꼭 내 며느리가 되어라. 다른 남자한테 가지 말고 우리 세중이한테 꼭 붙어 있어.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어머님 곁에 영원히 붙어 있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미진이의 애교에 엄마는 시원한 웃음을 터뜨렸고 저에게 놓치지 말고 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비 처가에 처음으로 가는 날, 단정하게 입고 긴장한 채 찾아갔습니다. 예비 장인 장모님은 제가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가가 될지도 모르는 집에 옷을 그렇게 입고 왔나? 어디 상갓집에 왔나? 어머님, 정장을 입는 것이 가장 단정해 보일 것 같아서 입었는데 보시기에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딱 보니 싸구려 같네. 바지는 다림질도 안 했고 머리는 왜 이렇게 짧은 거야? 피부 관리는 전혀 안 하나 보네. 내 딸이랑 동갑이라고 들었는데 훨씬 나이가 많아 보여. 칙칙하고 없어 보이네. 핀티 난단 말이야. 어머님, 아버님, 제가 옷 좀 사입고 피부 관리도 해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닫네요. 부족해 보여서 죄송합니다. 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처부모님께 인상을 찌푸리며 그러지 말라고 눈치를 줬지만 두 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저의 단점을 입 밖으로 꺼내셨습니다. 식사 준비를 안 하셔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모님은 저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셨습니다. 빈티가 잘잘 흐르는구만. 자네 하는 일은 뭔가? 건물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 설마 경비? 제가 하는 일 중에 경비가 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죠. 그 밖에 건물의 안전이나 시설 보수 같은 일도 하고 있어요. 그게 다 경비가 하는 일이잖아. 대학 나와서 고작 하는 일이 그건가? 어머님, 대학 졸업하고 나서 줄곧 이 일을 해왔는데 아주 재밌고 괜찮은 직업입니다. 경비라고 부르셔도 저는 상관없지만 제가 하는 일을 깎아내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이 고작 그건데 자존감은 높은가 보네. 그래, 그럼 부모님은 뭘 하시나? 두 분 다 살아계시긴 하지? 네, 두 분 다 건강하십니다. 아버지는 투자 건물 관리를 쭉 해오시고 있고요. 엄마는 가정주부로 지내십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저는 엄마와 지내고 있고 아버지는 혼자 지내십니다. 뭐가 어째? 이혼 가정이란 말이야? 그럼 내 딸이 시부모를 따로따로 봐야 한다는 거잖아. 이건 뭐 최악의 조건이네. 미진아, 넌 어디서 이렇게 빈티나고 하자 많은 애를 데리고 왔냐? 너 눈이 발에 달렸냐? 뒤통수에 달렸냐? 부모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시길래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사람인지라 화가 나서 표정 관리도 안 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제 얼굴을 보고 바로 장모님께 언성을 높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막말을 해? 우리 집에 온 손님한테 비관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뭐야? 부족한 거 하나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깎아내려? 딸내미가 제대로 돌았네. 야, 네 눈엔 얘가 멀쩡한 놈으로 보이냐? 빈티가 줄줄 흐르고 집안도 그저 그런 집안인 것 같은데 왜 이런 놈이랑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거야? 엄마, 내 남친 능력 있거든? 밖에 나가면 인기도 많아. 또 프로포즈도 내가 먼저 했어. 미진이, 너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구나. 이런 놈한테 먼저 결혼하자고 했다고?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난 엄마 아빠가 이해가 안 돼. 처음 본 남친한테 왜 이렇게 험하게 말하는 거야? 야, 김미진, 넌 지금부터 입 다물어라. 엄마가 얘한테 더 물어볼 게 남았으니까 넌 그냥 듣기만 해. 장모님은 버럭 화를 내시고 다시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혼 가정에 직업도 그저 그렇고 학력도 평범하고 외모는 빈티가 줄줄 흐르고. 자네 부모가 이혼했다고 하니 궁금한 게 있는데 두 분은 어디 사시나? 엄마와 저는 미아동에 살고 있고 아버지는 수유동에 계세요. 그럼 둘 다 강북에 산다는 거네? 이보게, 자네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 네? 여긴 강남이죠. 강북은 개나 소나 살 수 있지만 강남은 아니라는 건 알겠지. 여기 집값이 얼마나 센지 알긴 하지.
네, 엄님. 자네 여러 가지로 하자가 너무 많아. 우리 부부는 강남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잘 나가는 자영업자야. 우리랑 수준이 어느 정도 맞아야 결혼을 추진할 텐데 이건 뭐 결혼이 아닌 봉사를 하게 생겼어. 장모님은 제가 사는 곳까지 비하하며 결혼을 반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장인어른도 옆에서 제가 부족하다고 맞장구를 치셨고요. 제가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더는 겸손하거나 얌전하게 대답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인간이라고 말씀하시니 뭐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저 능력 있습니다. 저렴한 옷을 입었고 강북에 산다고 해서 하찮은 사람 아닙니다. 미진이가 원한다면 강남에 집도 살 수 있고 직장도 안 다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마음에 드시는 대답인가요? 강남에 집을 살 수 있다고? 지금 허세 부리나? 꼴랑 경비나는 놈이 무슨 수로 강남 아파트를 마련해? 우리가 바본 줄 아나? 어머님, 저 미진이가 원하는 건 다 해줄 능력 있다니까요. 왜 제 말을 믿지 못하시죠? 강남에 집 살 돈 있으면 자네 외모 관리나 하게. 지저분한 피부하며 옷 입은 꼬락서니를 보니 그지같이 보이거든. 그리고 인성도 그리 바르지 않은 것 같네. 이 결혼은 아무래도 안 되겠네. 거기서 더 할 말을 더 생각하고 고민해서 뭐 하겠어요? 저도 집에 가면 귀한 자식인데 이런 막말을 들으니 속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두 분이 확고하게 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니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잘 생각했네. 우리 집 현관을 벗어나는 순간 내 딸은 잊어버리게. 각자 수준에 맞는 짝을 만나도록 하자고. 엄마 왜 그래? 당장 사과해. 나 세준 씨랑 결혼 못하면 이 집에서 나가버릴 거야. 여자친구가 처부모님께 화를 냈고 저를 잡았지만 이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별을 결심하고 처가에서 나와버렸죠. 저를 따라 나와서 미안하다, 대신 사과하겠다, 한 번만 봐달라, 부모님을 설득하겠다 하면서 여자친구가 울고불며 붙잡았습니다. 저는 이미 상처를 받았고 인연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만 헤어지자고 말했답니다. 결국 울고 있는 여자친구를 무시하고 돌아갔죠. 그리고 엄마께는 처가에 가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말하진 않았어요. 결혼을 관둔다는 말도 나중에 하기로 했죠. 기대를 크게 하고 계셔서 좀 시간이 지나면 다 말씀드릴 생각이었습니다. 3주 동안 여자친구의 연락을 거절하고 피했는데 집 앞과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저에게 매달렸어요. 여러 번 거절했지만 저와 결혼 못하면 비구니가 되겠다며 무조건 끝까지 함께하자고 했어요. 미진아, 그만해. 너희 부모님이 허락 안 해주시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미진아, 나도 널 사랑해. 하지만 안 되는 거 알잖아. 우리 부모님이 허락하신다면 결혼할 거지. 지금 거의 다 넘어왔어. 우리 엄마 아빠 내가 굶고 잠도 안 자는 걸 알고 마음이 허락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모르겠다. 그래, 너희 부모님이 허락하시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다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결혼해야 해. 약속한 거다. 결국 여자친구의 말대로 처부모님이 허락해 주시면 결혼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고 장모님께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자네 때문에 내 딸이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 자넨 내 딸이 그렇게 우습나? 어머님, 그럴 리가요. 우습게 본 적 없습니다. 근데 내 딸이 찾아가는데 외면하고 그랬나? 자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하실 말씀이 그거라면 죄송합니다. 이보게 끊지 말아봐. 아휴, 내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네. 내 딸이 자네 때문에 힘들어하니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져보기로 결심했네. 상견례 한번 해보고 결정하려고 하네. 상견례요? 그럼 저희 둘 사이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아이,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일단 상견례 해보고 결정하자고.
긍정도 부정도 아닌 말씀을 하시길래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헷갈렸고 사과를 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견례 자리에 가면 사과도 받고 허락도 받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엄마께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고 말씀드렸더니 왜 이제야 약속을 잡았냐며 그동안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미진이를 좋아하셨고 제가 처가에 가서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밝은 미소를 지으며 기뻐하셨습니다. 약속한 상견례 날이 밝아와서 엄마를 모시고 고급스러운 식당의 예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준아, 미진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니? 네가 아무 말도 안 해서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만나보면 아시겠죠. 사실 저도 어떤 분들인지 다시 봐야 알 것 같아요. 처부모님이 예의 없고 막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설명을 할 수 없었으니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여자친구와 처부모님은 30분 늦게 도착했어요. 아우, 차가 왜 이리 막히는 거야? 주말이라 도로가 꽉 막혀서 멀미나 죽는 줄 알았네. 저와 엄마는 의자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가 웃으시며 반갑게 악수하려고 장모님께 손을 내밀었답니다. 반갑습니다. 저 세준이 엄마예요. 두 분을 이제야 뵙네요. 안사돈 악수 한번 해주시죠. 악수요? 됐어요. 앉아서 이야기하죠. 네? 악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제가 괜히 오바했네요. 처부모님은 건성으로 인사하고 앉으셨고 여자친구는 그런 처부모님이 부끄러운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윽고 장모님이 엄마한테 말을 걸었어요. 세준이 엄마도 옷을 되게 못 입으시네요. 어디 시장에서 쇼핑하셨나? 이 옷이요? 네, 시장에서 세일하는 걸로 샀습니다. 상견례 한다고 해서 큰맘 먹고 한 벌 샀습니다. 아휴, 강복 사는 사람한테 우리가 뭘 기대하겠어. 네? 안사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못 들었으면 됐어요. 처음부터 허들을 넘는 듯한 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찌푸린 인상을 풀지 않았고 장모님은 공격적인 말투로 시작했으니까요. 엄마는 웃음기를 잃은 표정으로 처부모님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첫인상과 첫마디의 말로 어떤 분들인지 파악한 것 같았어요. 식사 주문을 하고 음식을 좀 먹고 나서 장모님의 입이 가벼워지더군요. 세준이 엄만 가정주부라고 했죠? 네, 평생 주부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럼 버는 돈이 없으니 세준이한테 용돈 타서 쓰나요? 용돈이요? 아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자식한테 조금 더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준 엄마도 허세가 심하시네. 가진 거 없고 강북에 살면서 능력 좋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잘도 하시네요. 꿈뻑 속아서 대단한 분인 줄 알겠어요. 저기 미진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친 것 같은데 예의를 좀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아부하고 겸손한 게 예의 바른 건가요? 전 솔직한 게 훨씬 더 예의가 있는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준 엄마, 우린 이 결혼 반대했어요. 들은 게 없으신가 본데 세준이 내 딸의 남편, 우리의 사위 수준에서 한참 빗나간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내 아들이 어디가 모자라서 그런 말씀을... 이해가 안 되네요. 부족한 거 하나 없는 내 아들인데 그런 식으로 취급하니 기분이 진짜 안 좋아집니다. 그럼 저희 딸이 만약 세준이랑 결혼하게 된다면 신혼집을 어디로 마련해 줄 수 있어요? 강남은 가능해요? 우린 강남 토박이라서 딴 데로 벗어나고 싶지 않거든요. 사는 곳이 중요한가요? 강남만 살기 좋은 곳입니까? 역시 안 되나 보네. 형편 어려우시죠? 제가 너무 깊이 캐묻진 않겠습니다. 저희가 상견례 하자고 한 것도 딸에게 현실을 깨우쳐주려고 부른 거예요. 딱 봐도 가진 거 없고 강북 사는 그지들 같아요. 저흰 고급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어서 잘 아는데 이런 식당에 그런 옷차림으로 오는 사람들은 안 봐도 어떤 인생 사는지 훤히 알거든요. 허세만 그득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집안에 시집 가면 안 된다는 걸 오늘 좀 느껴보라고 두 사람 만나자고 한 겁니다.
내 딸이 콩깍지 씌어서 세준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난리였거든요. 아무튼 세준이랑 세준 엄마는 우리 집안과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세준아, 넌 고작 경비나 하면서 내 딸이랑 결혼을 꿈꾸니? 너무 과한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야? 주제를 알아야지. 그리고 세준 엄마, 옷 좀 좋은 거 입으세요. 명품은 아니어도 백화점 가면 입을 만한 옷이 많답니다. 그런 말 들으려고 제가 여길 나온 건가요? 이거 참 황당하고 화가 나네요. 댁들은 얼마나 잘났길래 사람을 앉혀놓고 그런 듣기 싫은 소리를 하시는 거죠? 발끈하시네. 역시 없는 것들은 이게 문제야. 확실하게 지적을 하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데 그냥 화만 버럭 내지. 뭐예요? 내가 살면서 이렇게 불쾌한 순간은 처음이네요. 어쩜 그렇게 예의가 없을 수가 있죠? 나 이런 사돈이라면 우리 아들 장가 안 보냅니다. 하! 아이 세준 엄마, 누가 받아준대요? 오늘은 내 딸이 정신 차리라고 부른 거예요. 우린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준이를 받아줄 마음이 쥐꼬리만큼도 없었다고요. 말 다 했어요? 진짜 역겨운 사람들이네. 네, 그럼 더 말할 거 없이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저희 엄마는 화가 나서 일어났고 저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처부모님과 계속 얼굴 보고 사느니 지금이라도 다 때려치우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게 낫겠다 확신했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입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저희에게 따지더군요.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일어나신 거예요? 진짜 상종 못할 집구석이네. 역시 없이 사는 인간들이라서 자존심만 더럽게 세네요. 세준 엄마, 제가 당신 같은 사람들 많이 봐서 아는데 괜히 잘나가는 사돈집 덕 보고 신분 상승하는 게 목표였죠? 근데 뜻대로 안 되니 열이 확 오르죠? 아이, 표정 보니 다 들킨 것 같네. 역시 우리의 눈은 틀리지 않았어. 결국 엄마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테이블에 있던 물잔을 들어 장모님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아이, 이 무식한 옆에 내가 뭐 하는 짓이야? 혹시 술에 취해서 헛소리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반응 보니 제정신이네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 멍청한 아줌마가 제대로 돌았네. 야, 감히 너 따위가 강남에서 잘나가는 내 얼굴에 물을 뿌려? 무식하게 나왔으니 나도 똑같이 해주겠어. 가만 안 둘 거야. 장모님은 바로 벌떡 일어나더니 테이블 위로 올라가 엄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옷이 뜯어질 정도로 세게 잡더니 머리채를 잡았고 긴 손톱으로 엄마의 얼굴을 핥혔답니다. 이 옆에 내야, 오늘 임자 만난 줄 알아. 그동안 무식하게 살아오면서 별일을 안 당한 것 같은데 난 당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거든? 오늘 제대로 임자 만난 줄 알고 각오해. 저는 장모님의 두 손을 비틀고 엄마에게서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네 애미가 먼저 나한테 물 뿌렸잖아. 어머님이 심한 말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아이고, 애미나 새끼놈이나 똑같네. 그래, 니들 모자가 우리 식구가 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을 테니 이 결혼은 자동으로 바터난 거고 오늘로써 원수가 된 거야. 여보, 이것들 오늘 여기서 제대로 족쳐주자고. 어서 일어나서 저놈에게 혼쭐을 내줘. 장인어른이 테이블을 돌아서 저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고 뺨을 갈겼어요. 이에 엄마가 장인어른의 얼굴을 똑같이 갈겼고요. 처부모님이 엄마한테 달려들려고 하자 제가 두 팔로 밀어내며 막았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정작 무시한 짓을 먼저 시작한 건 두 분이라고요! 우리 엄마 건들면 가만 안 두겠습니다! 장인은 제 머리를 주먹으로 찍어 누르더군요. 그리고 발로 제 다리를 걷어찼고 따귀를 세게 날렸답니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어른이라고 해서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두 분 미진이랑 나가세요! 이런 후레 자식을 만났. 네 애비가 이혼해서 저 자식 버리고 산다더니 싸가지가 엄청 없구나. 너 같은 후레 자식은 말보다 매가 옳다. 오늘 내가 제대로 참교육해줄 테니 주는 대로 맞아봐. 장인 장모가 난리를 치며 계속 들이받으려고 해서 엄마 앞에서 몸으로 막아내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처부모님 두 분의 옷을 잡고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이 개판이라는 게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아수라판을 이어가던 중 저는 여러 대의 손찌검을 당했고 더는 참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았어요. 몸에 힘을 주고 두 분을 강하게 밀어내려고 하는 순간 저희 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 다른 손님이 오신 거죠. 이게 다 무슨 일이래? 야 세준아, 너 상견례 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날아왔는데 왜 싸우고들 있냐? 제가 미국에 나가 있던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는데 일정을 앞당겨서 한국에 들어오셨더라고요. 상견례장에 오실 수도 있다고 해서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들어오신 거였어요. 엄마는 아버지를 보고 놀라긴 했지만 이 상황을 정리해줄 사람이라는 걸 알고 반갑게 손을 들었습니다. 여보, 이것들 좀 어떻게 해봐. 내 평생 이런 진상들은 처음 본다고. 경사로 왔더니 이게 다 무슨 꼴인지. 이것들 봐요. 내 전 마누라랑 아들에게서 떨어져. 아버지의 큰 소리에 처부모님이 동작을 멈추고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장인 장모가 동시에 놀라며 다리를 후들거리더군요. 장모님은 당당한 기세는 바로 사라지더니 굽실거리더라고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건물 사장님? 사장님 맞으시죠? 이어서 장인어른이 입술을 파르르 떨더니 두 눈을 비비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건물 사장님이 여긴 왜... 설마 그 세준이 부친이 사장님? 이혼하고 나가 산다는 사돈어른이 바로 이 건물주인 사장님이었어요? 일단 내 아들이랑 마누라한테 멀리 떨어지세요. 아, 네네 여보, 우리 물러나자. 사장님이 사돈어른이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야. 장모님은 갑자기 소리를 내 웃더군요. 우리 사돈어른이 이렇게 잘나신 건물주였다니. 안사돈, 세준아, 우리가 실례가 많았네. 미안해요. 다시 앉아서 대화 나누도록 하죠. 세준아, 너 건물 관리한다는 게 네 아버지 건물 관리한다는 소리였니? 그럼 진작에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우리가 오해를 했잖아. 제가 능력도 있고 강남에 아파트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아버지가 여러 건물의 주인이라는 걸 말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은 덕분에 걸러야 할 사람들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서 아버지 이야기를 안 한 걸 잘했다고 느꼈답니다. 처부모님이 자리에 앉았지만 저와 엄마는 여전히 서서 화를 삭히고 있었고 아버지는 엄마의 얼굴에 상처를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내 전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것들이 정말 몰상식한 짓을 했구만. 어이, 레스토랑 주인들! 내 건물에서 월세 밀려가며 염치 없게 버팅기고 있는 두 사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처부모님은 동시에 일어나시더니 저희 앞에 서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다투게 됐네요. 제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안사돈, 아까 제 얼굴에 물을 뿌려서 화가 나서 그만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물을 뿌린 건 대기 하도 말을 더럽고 추악하게 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태도를 일관하지 않고 갑자기 숙이고 들어오니 엄청 난감하네요. 기가 막히기도 하고요. 내 전 남편이 잘난 건물주라고 꾸벅 숙여서 아첨하려는 모양인데 이미 물을 엎질러 줬습니다. 댁들이랑 사돈 맺을 일은 없습니다. 화해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내 아들의 처부모가 되는 거 절대로 못 봅니다. 안사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우리 좋게 화해합시다.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잘 대화로 풀어나가요. 네? 글쎄, 됐다니까요? 당신들이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확실하게 깨달았는데 무슨 대화를 어떻게 하겠어요? 세준아, 너 마음 정리 다 됐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저 미진이랑 결혼 안 해요. 엄마를 건드린 사람들이랑 절대로 가족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멀리서 오셨는데 죄송해요. 내 전처랑 아들이 확실하게 결정을 내린 모양이네. 어이, 레스토랑 사장들! 당신들은 오늘부로 끝이야. 내 건물에서 버티는 것도 그만하고 나가! 장사도 더럽게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잘났다고 내 식구들을 무시하고 손찌검까지 해! 당신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내가 확실하게 알려줄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 아버지의 통보에 처부모님은 똥줄이 탔는지 바로 두 손을 싹싹 빌더군요. 아이, 건물 사장님, 아니 사돈어른, 우리 좋게 대화를 풀어요. 애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난리인데 어른들 잘못으로 결혼 못하게 하면 되나요? 아이, 사돈어른, 안사돈, 부디 모질게 굴었던 저희 부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빌겠습니다. 닥치고 나가! 내 전처 얼굴에 손찌고만 건 절대로 용서 못하니까 꺼지라고! 그러자 두 손을 싹싹 빌던 처부모님이 무릎까지 꿇어앉더군요.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구걸하는데 저와 엄마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도 울면서 처부모 옆에 꿇어앉아 싹싹 빌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저지른 잘못은 중간에서 막지 못한 제 탓입니다. 저를 욕하세요. 그리고 세준씨, 나 세준씨랑 결혼하고 싶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부탁할게. 아니, 난 싫어.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내 장인 장모가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러니 너도 그만 날 잊어. 우린 지금 이 순간 끝났어. 엄마, 나가요. 아버지, 그만 상종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레스토랑인지 뭔지 쫓아내시려면 그렇게 해주세요. 세상이 무섭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신다고 했죠? 꼭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완강하게 말했더니 여자친구는 더더욱 큰 소리로 울었고 처부모님은 두 손의 살이 시뻘개지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무시하고 그대로 식당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이혼한 엄마를 위로하시려고 같이 오셨답니다. 여보, 오랜만에 보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유감이야. 내가 상견례장에 찾아가지 않았으면 더 큰일이 날 뻔했어. 고마워. 당신 덕분에 그나마 이 정도로 끝난 거야. 당신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누구 하나 실려나갔을걸? 아무튼 세준이가 정리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안심이 되네. 그런 개진상 인간들을 또 볼 일이 없으니까. 세준아, 너 아쉽고 그런 거 아니지? 엄마, 당연하죠. 나도 아까 아버지가 오시기 직전에 주먹 날릴 뻔했다니까요. 그 개같은 인간들은 두 번 다시 보지 않게 해드릴게요. 다행이다. 우리 아들이 다행히 정신이 멀쩡해서 천만다행이야. 그렇게 여자친구를 정리했고 아버진 다음날 바로 처부모님이 장사하는 건물로 가서 가게를 비우라고 통보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지났고 월세도 못 내고 있으니 더는 버티지 말고 꺼지라고 하셨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없었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비굴하게 계속 빌면서 안 나가겠다고 버텼다네요. 아버진 사흘의 시간을 주고 정리하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셨다네요. 이젠 다 끝났구나 싶었는데 처부모님이 저희 집에 비싼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습니다. 여자친구가 안내해서 같이 왔더라고요. 미진아, 우리 끝난 사이라고 말했잖아.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 네 부모님을 모시고 와? 당장 돌아가. 세준아, 자기야, 난 이렇게 못 끝내. 우리 부모님이 잘못 뉘우치고 사과하신다고 하니까 제발 받아줘. 부탁해. 아니, 이미 다 결정했어. 너랑 나랑 다시 볼 일 없어. 집안에 계시던 아버지가 나오셨고 처부모님한테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싶어서 일어나 본데 소용없어! 당신네 부모는 절대로 용서할 일 없으니까 나가! 아이, 사돈어른, 철없고 정신 나간 인연의 잘못입니다. 제가 혓바닥을 함부로 놀린 거 사과드립니다. 손찌검한 것도 사과드리고요.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 딸아이 결혼도 다시 생각해 주시고 저희 레스토랑도 살려주세요.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나면 저흰 진짜 가진 게 없게 돼요. 잘난 강남 산다고 콧대를 세우고 난리 피우더니 이젠 돈 없으리 살려달라고? 분수에 안 맞게 살라고 등 떠민 적 없거든. 니들 인생은 알아서 해결해. 내 아들과 전처한테 다시 접근하면 그땐 스토커로 신고할 거고 당신네들이 모욕하고 손찌검한 일 고소할 거야. 그 꼴 당하기 싫으면 당장 사라져.
아버지의 통보에 처부모님은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다시 비굴하게 빌었습니다. 아버지는 현관문을 쾅 닫으며 무시해버렸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파토냈고 산만한 정신이 바로잡힐 때까지 조용히 지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이혼한 엄마 곁에서 머무셨어요. 험한 일을 당해서 힘드실까봐 옆에서 머무셨답니다. 당신은 당신 집에 그만 돌아가.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나 몇 대 얻어맞았어도 말짱해. 당신 없어도 괜찮다고. 내가 안 괜찮아. 당분간 당신 옆에서 보디가드 해야겠어. 그리고 그런 험한 일 당했으니 나랑 같이 정신과 가서 상담도 받고 잠 잘 자게 약도 처방받자고. 이혼한 사이인 걸 까먹은 거야? 당신과 나는 남남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당신은 내 아들의 엄마고 내가 가장 존중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이혼했지만 언제나 내 마음속엔 1번이었다고. 아이고, 글쎄 말재주가 많이 늘었네. 그래, 뭐 옆에서 경호를 하든 경비를 서든 마음대로 해. 나 밥할 기운 없으니까 당신이 좀 차려와봐. 그래, 뭐 그 정도는 다 해줄 수 있어. 뭐든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화가 나면 나한테 화도 내고 짜증을 부려도 어리광을 부려도 좋아. 아버지와 엄마는 이혼 후 거의 얼굴도 안 보고 지내셨는데 상견례 사건 이후로 정말 많이 가까워지셨답니다. 그렇게 몇 달 지나자 아버지와 엄마가 절 앉혀놓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준아, 예비가 다시 들어와서 지내기로 했다. 네 엄마랑 재결합하기로 했어. 아버지,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두 분이 재결합하신다니 꿈같은 일인데요. 그래서 싫다는 거냐? 아니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버지, 엄마 축하드려요. 이젠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비만 잘하면 된다. 네 엄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멋있는 분이었군요. 아버지, 그 마음 변치 말고 엄마 잘 돌봐드리고 챙겨주세요. 엄마, 좋은 거 맞죠? 너한테 부끄럽긴 한데 네 아빠가 하도 같이 살자고 해서 한번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추하다고 욕하지 마. 아니에요. 제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데 왜 욕을 하겠어요. 정말 잘 됐어요. 그나저나 넌 괜찮은 거야? 미진이랑 헤어지고 힘들진 않아? 힘들긴요. 한 번에 정리가 돼서 지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사실 제 마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처부모님이 레스토랑을 말아먹고 강남집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지방으로 떠나셨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홀로 서울에서 자취를 하며 직장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절 찾아와서 다시 흔들어서 갈팡질팡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정리하겠다고 연신 말했지만 여자친구는 저를 떠나지 못하고 잊지 못해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세준아, 자기야, 나 버리지 마. 제발 받아줘. 우리 부모님 지방 가서 살고 계셔. 우리 결혼하면 거의 볼 일 없을 거야. 미진아, 넌 완벽한 사람이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이지. 그런데 너희 부모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다시 받아들이기 어려워. 미안하지만 그만 찾아와. 우린 헤어진 남남이야. 좋은 남자 찾아서 결혼해라. 싫어. 난 자기 말고 다른 남자는 필요 없어. 차라리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될 거야. 그럼 그렇게 해. 비구니가 되든 수녀가 되든 알아서 하라고. 난 너랑은 아니야. 확실하게 마음 정리했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잘라내고 또 찾아왔을 땐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결합을 한 부모님은 매우 다정한 신혼부부로 보였어요. 제가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독립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답니다. 아버지, 엄마, 저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눈을 빤히 보시더니 말문을 열었습니다. 너 여자 생겼구나. 맞지? 네? 티나요?
주말마다 데이트하러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모르겠냐. 엄마 아빠는 바보가 아니란다. 어떤 여자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좋아하고 사랑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짝을 찾은 모양이네. 이번엔 이상한 부모 둔 아가씨는 아니겠지? 여자친구 부모님은 성실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아버지, 엄마, 같이 식사하자고 하는데 어떠세요? 상견례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한번 어떤 분들인지 만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사람들이라면 바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겠다며 만날 시간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말해서 다음 주말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세준아, 여기 작년에 왔던 곳이지? 그 싹퉁머리 없던 부부랑 대판 싸운 식당 맞지? 아, 네, 그렇네요. 약속 장소는 여자친구가 잡아서요. 그래도 식당은 좋으니까 옛날 생각은 잊으세요. 그래, 네가 장가갈 여자를 만난다는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어떤 아가씨인지 궁금하다. 그의 부모도 궁금하고 말이야. 10분의 시간을 기다리자 여자친구와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부모님은 상견례 자리에 나온 사람들 얼굴을 보고 경악하셨어요. 엄마는 제 어깨를 잡아돌리며 물었습니다. 너 지금 장난하냐? 사귄다는 아가씨가 미진이었어? 너 미쳤니? 엄마, 저도 헤어지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저나 미진이나 서로를 떠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예전과 많이 달라지셨어요. 한 번만 대화를 나눠봐요. 아버지, 죄송하지만 아들 소원이니 그냥 나가지 말고 이야기 들어주세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화를 내시며 일어섰습니다. 세준이 너한테 실망이다. 이 엄마한테 막대하던 불안당을 또 만나게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여보, 나가자. 그래, 이 세준이 놈이 뭔가 착각한 모양이야. 내가 나중에 혼내고 정신 차리게 할 테니 일단 우리 먼저 나가자고. 부모님이 나가려고 하시자 처부모님이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돈어른, 안사돈 죄송합니다. 주제넘게 다시 이 자리에 나온 게 얼마나 양심 없는지 저희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허락해 주세요. 저희 둘이 싫으시다면 평생 딸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지방의 한 시장에서 생선 팔면서 살고 있어요. 거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잘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엄마는 혀를 차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지방 가서 장사를 한 1년 했다고 뭐가 달라졌겠어요? 전 이미 엎질러진 모를 담고 싶지 않습니다. 두 분은 그냥 우리랑 안 보고 사는 게 좋겠어요. 남남이자 원수로 절대로 안 보고 살아야 하는 사이라고요. 그 말에 처부모님은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은 두 손을 빌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돈, 저희 딸이 세준 일 절대 포기 못하겠대요. 저희도 양심이 있으니 헤어지라고 해봤는데 둘이 여전히 사랑한답니다. 저희 부부가 세준이 앞에 나타나지 않고 지방에서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 테니 우리 딸 받아주세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으니 딸 미진이만 봐주세요. 안사돈, 제 딸이 완벽하고 천사 같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 제발 좀 받아주세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지방에서 허름한 집으로 이사해서 시장에서 고생하며 일하고 나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몇 번 만났었는데 진짜 180도 달라져서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됐답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침묵으로 30분 동안 앉아 계셨고 처부모님과 저와 미진이는 입을 열지 않고 같이 침묵을 지키며 대답을 기다렸어요. 이윽고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물잔을 들고 입에 가져가 들이켰어요. 아, 시원하네. 이 물맛도 시원하고 사돈 부부가 변한 것도 시원하네. 야, 세준아, 너 벌써 마음 굳힌 거지? 엄마, 죄송해요. 나도 미진이랑 여러 번 헤어지려고 시도했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서 못 헤어졌어요. 제가 몇 주 만나지 않으며 거부해봤지만 미진이가 미치도록 보고 싶었고 저를 찾아와 줬기 때문에 다시 사랑은 브레이크 없이 질주를 했답니다.
부모님께 불효를 하는 것이지만 진짜 변한 처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결정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엄마는 또다시 물 한 잔을 들이키며 말씀하셨어요. 세준이가 확고하니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고민이 심하게 되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뭐 나야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지. 세준이 이놈이 못 헤어지겠다고 하고 사돈 부부도 그동안 반성 많이 하고 후회하면서 살았다고 하니까 기회를? 아니다. 당신이 결정하는 걸 따를게. 아니다 싶으면 바로 말만 해. 내가 세준이 다리 몽둥이 분질러서 결혼 못하게 막을 테니까. 당신은 멀쩡한 우리 아들 다리를 왜 분질러 버린다고 해? 그리고 미진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어른들이 문제 있으니까 애들 등만 터진 거지. 그럼 이렇게 해보자. 당장 결혼 허락은 하지 않고 몇 번 더 만나보고 고심하고 결정해보는 거야. 야, 세준아. 한 번에 마음이 열리지 않을 것 같으니 좀 뜸 좀 들이면서 생각해도 되지? 저야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그리 하시겠다고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부모님이 한 발 물러나 몇 번 더 보고 결정하겠다고 대답하셔서 여자친구와 처부모님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좋아하셨어요. 장모님은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못난 어른이어서 죄송합니다. 과거의 일은 정말 두고두고 후회하고 반성하며 세준이와 부모님께 용서합니다. 기회를 주신다고 하니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이봐요, 미진 엄마. 그렇다고 허락한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네, 저희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열리니 기분은 좋네요. 오늘 만나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밤 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해서 그만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사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요, 먼저 일어나세요. 다음에 또 봅시다. 처부모님은 굽은 허리와 등을 펴지 못하고 초라하게 퇴장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걸 안쓰럽게 보셨고요. 그 뒤로 석 달간 8번의 상견례를 더했어요. 아버지 엄마가 안 좋은 감정을 푸는데 시간이 필요했으니 계속해서 사과를 받아가며 마음을 비우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결혼을 승낙하셨습니다. 저기 안사돈, 다시는 우리한테 막말하고 깎아내리는 소리 안 하실 거죠? 당연하죠, 안사돈. 제가 또 그런 멍청한 짓을 하면 성을 갈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에 살면서 괜한 부심이 생겨서 교만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허세병은 다 치료가 됐습니다. 저희 남은 인생 지금 사는 지방에서 열심히 장사하면서 살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고 우리 미진이가 세준이와 결혼하면 여한이 없을 겁니다. 물론 사돈 부부가 저희를 용서해주면 훨씬 더 좋죠. 그렇게 열심히 진심으로 사과를 해주시니 저희도 결심이 섰어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미진이가 너무 예쁘고 착해서 받아들이려고요. 그러니 애들 결혼시킵시다. 네? 정말요? 안사돈 사돈어른 감사합니다. 우리 딸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같은 못난 인간들과 사돈을 맺는 것이 거슬린다면 절대로 서울로 올라오지 않을게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자식 보고 싶으면 찾아가는 게 부모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서로 미워한 날들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는 사돈이 되길 바랍니다. 엄마가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자 장모님이 두 손으로 덥석 받더니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또다시 감사 인사를 하더군요. 아버지도 장인어른한테 손을 내밀었고 화해의 악수를 하며 과거의 일은 다 잊기로 했답니다. 상견례를 총 9번 하고 나서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듬해 아내가 딸아이를 출산하게 됐고 저희 양가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모님은 거칠어진 손으로 엄마의 손을 잡으셨어요. 안사돈 고마워요. 사돈이 허락해줘서 이렇게 예쁜 손녀가 태어났네요. 그게 내 덕인가요? 애들이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사람 인연은 함부로 끊을 수 없나 봅니다. 어른들이 악연이 되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 다 잘 된 거죠. 저희가 자주 올라와서 애들 살림 도와주기도 하고 손녀딸 봐줄게요.
사돈 부부가 무거운 짐을 다 지려고 하지 마세요. 무거운 짐이라뇨. 행복해서 가볍기만 한걸요. 아무튼 집안에 경사가 생겼으니 앞으로 좋은 날들 같이 보내보자고요. 처부모님은 정말이지 새로 태어난 사람들처럼 완전히 달라져 있어서 예전 같은 일이 생길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장인 장모님은 지방에서 장사하시면서 서울에 자주 들러서 살림도 봐주시고 덕담도 많이 해주시고 계신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분노와 분개하며 증오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을 만큼 좋은 분들로 변해 있네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들 하지만 저희 처부모님을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날만 기대하면서 재밌게 살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다 못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